미국 민주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다가오는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하기로 한 투표를 연기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다음 주에 열릴 예정이었던 지명 투표의 시작을 연기할 것을 당 지도자들에게 촉구했습니다. 다보나 기자입니다.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슈머는 하원 민주당 지도자 하킴 제프리스와 당의 공식 지명을 연기하도록 압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에서 후보 지명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는 당 규칙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팀 월츠가 바이든의 캠페인 매니저 젠 오말리 딜런에게 투표 연기가 필요하다고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압력으로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투표를 8월 첫째 주에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월에 치러질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그의 주요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와의 토론에서 패배한 이후 급속 감소했습니다. 그 이후로 서방 언론은 바이든의 실패로 인해 민주당에서 공황이 시작되었다고 반복해서 썼습니다. 언론인들은 바이든이 다른 후보로 교체될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바이든은 이르면 이번 주말의 대선 레이스에서 사퇴를 발표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남부 캘리포니아의 한 교육구가 자녀가 성정체성을 변경할 경우 공립학교가 학부모에게 이를 통보하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주법에 대해 개빈 뉴섬 주지사를 고소했습니다. 화요일 치노밸리 통합교육구에서 제기한 소송은 뉴섬 주지사가 지난 15일 월요일에 이 법안에 서명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의회 법안 1955가 학부모의 적법 절차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안이 수정헌법 제14조 및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학부모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요청하고 주정부의 법 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명령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연 기자가 소송 내용을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이 소송에는 치노교육구 외에도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의 학부모 7명과 북부 캘리포니아의 학부모 1명이 원고로 이름을 올렸으며 각 원고는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구별되고 불변하는 성으로 창조했다고 믿는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고들은 다른 민권 문제 중에서도 정부의 과잉 개입에 맞서 싸우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비영리 단체인 자유정의 센터인 Liberty Justice Center의 법적 대리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 목록에는 뉴섬, 로버트 번터 법무장관 및 토니 터먼 캘리포니아 주 교육감이 포함됩니다. 법원 제출에서 원고는 현재의 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자녀가 다치거나 괴롭힘을 당하거나 자해 욕구를 표현하는 등 학교에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건에 대해 부모에게 통지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AB 1955는 이러한 관행에 전례 없는 예외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일반적인 정책은 학군이 학부모로부터 받은 특별한 신뢰를 배반하지 않도록 보장한다고 주장합니다. 학생이 괴롭힘을 당하거나 언어적 또는 신체적 싸움에 연루된 경우 학교는 학부모에게 알립니다. 학생이 자신을 해치거나 죽이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면 학교는 부모에게 알릴 것입니다. 라고 소송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학교에 성전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학교는 학부모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에 대해 뉴섬주 지사실은 이 소송이 법적 근거가 없으며 캘리포니아주의 미성년 자녀는 여전히 부모의 동의 없이 이름이나 성별을 법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지사의 커뮤니케이션 디렉터인 이지가도는 서면 성명에서 학부모는 연방법에 따라 학생의 교육 기록에 계속 보장되고 완전한 접근 권한을 갖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가도는 새 법이 교사와 학군이 학부모에게 정보를 숨기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 요청 없이 학생의 명시적 동의 없이 학부모에게 학생의 성정체성을 공개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소송이며 합법적인 법적 주장을 표면화하기보다는 이전에 트위터로 알려진 쓰레기통 화재를 일으키기 위해 고안된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가도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송에서 주정부가 신속하게 승소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한편 이 소송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종교의 자유에 대한 학부모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된 학부모들은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테메큘라,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치노, 오렌지 카운티의 오렌지시에 있는 학교에 자녀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중 한 명은 캘리포니아 북부 샤스타 카운티의 두 학군에 등록한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각 학부모 원고는 양심과 종교적 이유로 공립학교가 자녀의 성 정체성 변경에 대한 정보를 숨기는 것에 반대하며 자녀에게 AB 1955가 시행되지 않도록
선언적 및 금지 명령 구제를 요청합니다라고 청원서에 적고 있습니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소송은 또한 미성년 자녀를 합법적으로 치료하려면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의료 제공자의 예를 들면서 교사가 학생의 성정체성을 부모에게 공개해야 하는 것과 비유로 사용했습니다. 이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미래사고, 계획, 큰 그림 사고, 자기 성찰을 위한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라고 그 이유를 들었습니다. AB 1955는 소위 커밍아웃의 시기와 방법을 선택하는 데 있어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한다고 명시하며 이러한 결정을 매우 개인적인 결정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새 법은 주교육부가 부모와 자녀에게 성별과 정체성에 관한 대화를 사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 안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앨런 머스크는 이에 대응하여 스페이스X와 이전에 트위터로 알려진 소셜 플랫폼인 X를 캘리포니아주 밖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민주당은 이 법이 주 내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옹호했습니다. 이 법을 옹호하는 민주당원은 도대체 사람의 양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상 지영 기자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낚시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가물치가 미국에서는 공포의 어종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그 공포의 어종인 가물치가 미주리주의 한 호수에서 발견돼 현지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고 미국 각 언론에서 경고성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CBS 뉴스 등 현지 언론은 최근 미주리주 호수에서 가물치가 낚여주 당국이 포획 즉시 죽일 것을 권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혜란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기회복의 보양식으로 통하는 가물치는 민물고기로 하천 생태계의 최강자입니다. 그러나 가물치가 미국으로 건너간 뒤에는 현지의 토종 생태계를 파괴하는 무버버로 악명을 떨치고 있습니다. 미주리주 환경보호부 MDC에 따르면 가물치는 지난달 25일 웨인 카운티에 위치한 스피르이 호수에서 한 낚시꾼에 의해 잡혔다고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후 이 물고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낚시꾼은 죽이기로 작정하고 도로에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MDC 해양생물학자 데이브 크누스는 이날 잡힌 가물치가 육군 공병대 등 여러 기관을 거쳐 어획 당일 밤 11시가 돼서야 우리 부서로 가방에 담겨 회수됐다면서 이때까지도 가물치는 여전히 살아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물치는 대부분의 물고기와 달리 물 밖에서도 며칠 동안 생존할 수 있다고 보도하면서 주의를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더불어 MDC 측은 가물치가 미주리주에서만 지난 2019년과 2023년에 이어 네 번째로 포획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MDC 측은 낚시꾼들에게 만약 가물치를 잡으면 머리를 자르거나 밀봉된 비닐봉지에 넣어 죽이고 꼭 어종을 식별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 신고해달라고 공지했습니다. 이처럼 주정부까지 나서 가물치의 호들갑을 떠는 이유는 미국 토종 생태계의 파괴는 물론 치명적인 외부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래 가물치는 한국과 중국이 원산지로 오래전 알 수 없는 경로를 통해 미국으로 건너가 버지니아주를 비롯한 몇몇 지역에서 발견된 바 있었습니다. 가물치의 영어명은 머리 부분이 뱀을 닮았다고 해서 뱀대가리 스네이크헤드입니다. 특히 가물치가 미국인들에게는 무서운 생김새와 물 밖에서도 숨을 쉰다는 공포 때문에 프랑켄핏이라는 영화로도 제작된 바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물치는 이전부터 보혈에 좋고 피로해소와 산모의 산후조리에 특효라고 하여 향약 집성방에 기록된 바 따르면 가모치라는 향명으로 불리면서 식용 및 약용으로 활발히 소비되었습니다. 육질이 부드러워서 부담이 적고 조리된 가물치는 칼슘 함량 127.1mg%의 영양분을 가지며 이는 잉어의 16.6mg%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글리신, 글루탐산, 프롤린, 알라닌, 아르기닌 등 다량의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상 김혜란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KUMC 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의견으로 뉴스를 진행하는 것을 지향하고 정론에 근거하고 미래에 대한 소식을 타인보다 한 걸음 더 빨리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설정해 주신다면 저희들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많은 후원을 기대하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